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계속해서 언론 관심을 받고 있는데 대구 달성 사저로 들어간 지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나요? 오늘이 닷새째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내나 근황이 궁금하다는 인터넷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MBN에 직전에 출연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하고 네. 서재를 안내해드렸고 보시고 집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은 있었습니다. 또 사실 대통령께서 발이 좀 불편하셔서 테이핑을 아주 강하게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탠딩에서 말씀이 좀 길으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통증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계신 상태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올 때는 환하게 기대 이상보다 더 환한 모습으로 마스크로 얼굴을 반 정도 가렸습니다만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와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나 싶었는데 지금 발에 붕대, 테이핑을 칭칭 감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온 지 닷새째 사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사, 대구 입주 잠을 푹 주무시고 편하게 휴식하며 보내신다. 언론이나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은 것 이해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무엇보다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4일에 사저에 입주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소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일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고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식사와 청소는 이 사저로 출퇴근하면서 도와주신 분이 계신다. 이건 솔직하게 답변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홀로 뭔가 식사를 챙겨 먹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국민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 부분까지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사와 청소는 도와주신 분이 출퇴근하면서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달성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지지, 응원해 주신 분들이 또 마을 주민분들이 계셨는데 맨 먼저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억나실 겁니다. 누굽니까? 최정화 기자님. 네, 바로 초등학교 2학년 9살 광민규 군이었습니다. 사저 앞에 도착한 이 박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반겨준 사람이자 꽃다발을 안겨준 광민규 군이었는데요. 저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사실 이 영상을 봤다시피 26만 이 달성군 주민과 3천 명의 지지자들을 대표해서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한 이 광민규 군이었는데요. 네. 이 꽃을 보니까 장미와 카네이션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꽃다발이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네. 이 꽃다발 안에 메모가 한 장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강민규 올림이라고 아주 귀여운 이 메모장을 올렸는데요. 네. 이 짧은 시간 박 전 대통령은 곽군을 가볍게 안으면서 환한 웃음으로 어깨를 토닥토닥 하기도 했었고요. 이 민규 군이 까치발을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의 품에 다시 안기는 모습도 저희가 참 흐뭇하게 봤었죠. 네. 곽군의 아버지 이 곽병우 씨도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이 곽군이 뽑히게 됐냐. 사실 이런 비하인드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진짜. 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환영 행사를 준비하던 이 여러 지지 단체에서 아무래도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순수한 이미지를 가진 어린아이가 이 꽃다발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이 민규 군이 선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니고 그저 마음으로 지지를 하는 사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역사에 민규 군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병원에서 퇴원하셨으니 친할머니처럼 내가 건강을 기원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유영하 변호사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입주하는 날 이 환영의 꽃다발을 선무한 광민규 학생에게 애가 참 참했다. 우리가 애가 좀 의젓하고 예쁘면 어른들이 이런 단어를 쓰시잖아요. 애가 참 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광민규 군, 왜냐면 지난주 영상을 볼 때
궁금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 때 경호가 사실은 나름 삼엄했어요. 철통 경호였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모를 실제로 이제 그날 갑자기 돌발 상황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는 어떻게 맨 먼저 차에서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아무런 제지 없이 꽃다발을 건넬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뒷얘기가 있었군요.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앞서 영상 보면 그냥 꽃다발만 전달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귀옛말, 박 전 대통령 귀옛말 나눠요. 그리고 웃어요.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유영하 변호사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저에 도착했을 때 아마 초등학생으로 기억되는데 네. 꽃다발을 준 학생이 네네.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안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저 네, 귓속말이 사랑해요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까치발을 들어서 먼저 포옹을 했고 대통령께서 안아주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학년이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또 뒷얘기까지 자세히 또 유영하 변호사가 들려줬습니다. 까치발을 했네요, 또. 그런데 이런 걱정이 들어요. 불현듯 유인경 평론가님, 어른으로서. 당시에 그 소주병 날아오는 돌발 상황을 저 광민규 군도 현장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봤죠. 소주병만 날아온 게 아니라 유리병 파편이 튀기고 그랬는데 어른들이 볼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해주기 위해서 왔던 9살 소년이 볼 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광민규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민규는 성격이 굉장히 밝고 책도 많이 보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아이였는데 이번 사건을 목도하고 굉장히 저 어른 나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민규 군이 살아갈 우리의 미래가 저는 9살 소년에게 최근에 들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좀 오랜만에 들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의로운 어른이 되고 싶다는 이 소년의 마음이 정말 그대로 펼쳐질 수 있는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저런 폭력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지러운 정치가 좀 없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나빠요. 아이한테 지금 동심의 상처를 줬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이 저곳에서 4선까지 했어요. 국회의원. 그런데 뭔가 정치적인 움직임을 할까요? 여전히 관심이에요. 이 대국민 메시지 때문일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정치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관련해서 오늘 출연했던 유영하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재에 제가 포함될지 안 될지는 뭐 판단을 해주시고요. 정치인들은 제가 처음 생각할 때 선거에 나가려면 첫째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이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선거에 임해서 나중에 그럼 어떤 일을 하겠다는 비전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제 스스로 답을 구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구했기 때문에 꼭 결심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넘기지 않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 결심을 말씀드릴 때 네. 대통령의 의중도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저 얘기는 지금 모든 언론 통틀어 제일 따끈따끈한 얘기. 왜냐하면 우리 뉴스파이터 직전에 했던 프레스룸 나와서 했던 얘기거든요. 김현주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출마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출마를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뭐 그 이후에 뭐 사법적 판단, 정치적 판단은 다 제껴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한 번도 가족들을 그 청와대로 초청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생활을 하는 내내도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오직 유일한 창구였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간중간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이번에 입원하신 거 말고 그 이전에도 간혹 가다가 그랬었죠. 입원을 네. 하신 적이 있을 때에도 박지만 이지 회장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뭐 하다못해 무슨 화장품 같은 게 필요해서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본인이 원치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로지 유영하 변호사만이 그 의중을 읽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유일한 창구였었기 때문에 지난 그 연말에 대통령 특별 사면 이후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실 당시에 그제 이르러서야 가족들이 한 2번 정도 만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지금 달성의 저 쌍길이 저 주택이 마치 그 보수의 성지화가 됐다. 아까 이제 그런 자막이 나왔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주말에도 방문을 하시고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TK 지역에서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본인이 방금 얘기하신 그 정치적 명분 그것으로 좀 가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출마 쪽에 무게가 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결심이 서고 입장을 정리할 때 그 입장을 말할 때 박 전 대통령의 의중도 함께 얘기하겠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로 긍정적인 답변을 전한다면 이거 굉장히 파급력이 심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되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유일하게 접촉하고 본인의 눈가기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또 본인이 대구로 이사를 가기도 했고 그 사실이 언론에 나왔을 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 대구 이사 갔어요? 예, 그런 수성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언론에도 공식적으로 본인이 얼굴을 이제 내밀고 인터뷰해서 내가 뜻을 굳혔다. 그리고 그 뜻을 국민 앞에 펼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도 실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의 이제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 지역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건 지난 총선 때 본인이 총선과 관련해서 언급했을 때는 파급력이 적어서 뭔가 정치인 박근혜의 위상은 조금 감소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분석도 나오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실질적인 물리적 고향이자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는 그 영향력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후광을 입고 유영하 그 변호사가 어느 정도까지 선전을 할지 그리고 대구시장에 정말 선출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대변인님께 다시 한번 안 여쭤볼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조만간 입장 밝힌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만약에 대구시장 출마로 기운다면 이미 지금 현재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다 대구시장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후보들이 바짝 긴장할 것 같아요. 지금 판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흔히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제 제일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경기도지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대구시장에도 경기도지사에 맞먹는 어떻게 버금가요, 보면 진짜. 네, 네. 그 후보를 능가하는 그런 관심이 모아지지 그럴 않을까라고 거예요. 네. 생각이 됩니다. 현 권영진 대구시장도 있을 뿐더러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이미 뭐 하방한다 이런 그랬죠. 표현을 하시면서 출사표를 던지신 바 있고 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구시장에 도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랬죠. 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쟁쟁한 후보들이시고
그 TK의 정서가 또 어떻게 바람이 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시장은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정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졸지의 전국 선거 느낌으로 대구시장 선거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 하나 남아있던 변수는 유영하 변호사의 결심입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결심을 밝힐지 주목될 텐데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프레스룸에 출연해서 박 전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예기치 않게 임기 중에 퇴임을 하셔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정책 중에 이루지 못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통령이 갖고 계신 지혜와 경륜을 이제 후진들에게 보태줘서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발전에 좀 기여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삶을 사셨고 또 그전의 삶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지필 활동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고록이든 어떤 형태든 대통령께서 경험하신 바 그리고 경험했던 일 이런 게 후세에 남겨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아마 남겨놓으실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의 행보도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건요. 유영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이른바 친박계라고 거론되는 분들께 그런 당부를 시청자분들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100% 안다고 가정해서 그 의중이 100% 확실하다면 전하는 거야. 언론 인터뷰로 전하는 거야. 별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소위 시쳇말로 자가발전이라 그러잖아요. 박 전 대통령과 통화 한번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흘리는 인터뷰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조용히 지내고 싶어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또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